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요청드렸던 요 문제, 그러니까 둥근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메뉴를 만드는 연습을 할 건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이제 4단 구조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왜 4단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제일 이제 박스를 감쌀 수 있는 이제 외곽에 이제 박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뭐 텍스트 얼라인을 줘야지만 이제 요 녀석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가게끔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냥 A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A를 감쌀 수 있는 어떤 박스가 하나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라 할까?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엘리먼트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단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단 구조를 보고서 만드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 자,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내부에다가, 자, 내부,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ML 안 쓰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내부를 쓸 거예요, 일단. 내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섹션이라 쓰겠습니다. 뭐 div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섹션, 그 다음에 div를 곱하기 몇 개죠? 4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자식으로 A를 만들 거예요. 자, A 같은 경우는 별다로 이제 집어넣는 게 아니면 이제 샵을 써주는 게 관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달러 이런 식으로 만들면, 자, 지금 우리가 4단 구조로 만든 거죠. 제일 바깥쪽에 이제 요 녀석들을 감싸고 있는 박스가 하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섹션, 그 다음에 이제 div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A normalize부터 여러분들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컬러 이너릿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메뉴를 여러분들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네브라 쓸 거예요. 네브. 자, 네브라 쓰고 네브한테 보더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솔리드 레드라 칠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부는 굉장히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의 자식인 섹션도 마찬가지로 보더를 칠해볼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운데로 보낼 녀석은 누구냐면 바로 이 섹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이거를 블루라고 써볼게요. 이 녀석을 일단 가운데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너비가 뭐 해야 돼요? 최소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요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 쓰겠습니다. 자, 인라인 블럭으로 주게 되면 너비가 최소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너비로 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부한테 뭐가 가능하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게 되면 이 섹션, 텍스트 섹션이 가운데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색상은 저는 샵 AF 뭐 그레이라 주던 여러분들 뭐라 주던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고 나서 얘를 이제 옆으로 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div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부의 섹션에 자식인 div한테 얘도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이렇게 주면 한 줄로 눕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그러니까 맨 왼쪽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뭐가 들어있냐면 패딩이 들어있습니다. 패딩. 자, 그러면 이 패딩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내부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섹션을 기준으로 안쪽 여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패딩을 뭐 레프트 라이트를 별도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0, 10픽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0, 10픽셀 쓰니까 지금 여백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제일 바깥쪽에 요만큼, 제일 바깥쪽에 요만큼의 여백이 이제 공간이 만들어진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보더 레디우스도 줘가지고 이제 외곽선을 살짝 둥글게 만들어 줘야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됐죠. 그러면 div한테 여러분들이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div한테 패딩을 뭐 10픽셀을 할까요? 15픽셀을 해봅시다. 자, 15픽셀 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메뉴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더 같은 경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얼추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클릭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구조를 만든 건데,
자, 일단 패딩을 줬습니다. 패딩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그 다음에 A로 접근해야죠. 그죠? 그러면 이 A한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폰트 웨이트를 볼드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호버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간이? 자, 지금 A를 보게 되면 A는 요만하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이제 아이템을 얘를 정확하게 클릭을 해야지만 얘를 클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이 여기 말고 이 밑에를 클릭할 수도 있고 그 옆에를 클릭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따라서 지금 패딩을 여기다 주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보더를 또 칠해볼게요. 자, 블루라 썼어요. 자, 지금 블루가 바로 div란 말이에요. 근데 이 A의 부모인 이 div가 만약에 너비가 고객의 요청에서 150 픽셀로 이렇게 늘어났대요. 자, 그러면 어때요? 고객 입장에서 여기를 백날 클릭해봤자, 여기를 클릭해봤자 클릭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클릭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일단 패딩을 여기다 준다, 안 준다? 패딩을 저는 여기다 안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패딩을 안 주면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div가 감싸고 있는 이 A한테 패딩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요 보더가 마치 이렇게 되는데, 이게 패딩이 먹은 거예요. Y축은 먹는데 정확하게는 X축이 제대로 안 먹는다 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에는 A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이죠. 인라인이라 패딩 마진 높이 너비가 안 먹는다 라고 그냥 외우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도 문제가 뭐예요? 지금 div의 너비가 바뀌면 이 A라는 녀석도 같이 바뀌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얘 너비 150픽셀 줬으니까 A도 150픽셀 이렇게 준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들지 않나요? 자, 레드라고 칠하면 이만큼인 거잖아요. 굉장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150픽셀이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150픽셀 줘야 되는 게 별로 좋지 못하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부모의 너비가 바뀌어도 자식의 엘리먼트는 그 부모의 너비만큼 너비를 갖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자, div가 디스플레이 블럭, 인라인 블럭이죠. 자, A는 뭐예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죠. 근데 제가 이걸 인라인 블럭으로 바꿨죠. 근데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은 어쨌든 너비가 뭐예요? 최소로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부모의 너비가 바뀌어도 같이, 그러니까 부모의 너비가 뭘로 바뀌던 여기다가 따로 명시를 해주지 않고도 너비가 바뀌게끔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뭐다? 블럭이죠. 자, 블럭을 주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도 클릭이 가능하고 부모의 너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행여 160픽셀 바뀌어요. 그래도 이 A 엘리먼트의 너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왜? A를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블럭은 주어진 공간 안에서 너비가 최대한 유연하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너비가 바뀌어도 A는 블럭이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부모의 너비만큼 그대로 따라가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줬고, 보더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호버를 했을 때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A에다가 호버를 한다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레이를 하고 컬러를 화이트로 써야죠. 그래야지만 이제 색상이 반전되면서 색상이 바뀔 거니까. 그럼 잘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A 엘리먼트에 호버를 줘도 되지만 제가 호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호버를 좌측에 당기는 게 좋다 해가지고 섹션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섹션한테 줘버리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여기에 올렸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div한테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의 자식인 A는 이렇게 바뀌게끔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거 왜 1로 돼 있대요. 샵이죠. 아까 쓰다가 잘못 썼나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뚝딱뚝딱 못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만들어 봤잖아요. 이런 거 안 만들어 본 상태에서 처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뚝딱뚝딱 XML이 막 나오고 CSS가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메뉴 작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처음 보고 만들 때 이 메뉴 만들기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특정 개념 배우고 나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메뉴를 여러 가지 종류들을 많이 만들어 볼 건데, 이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메뉴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안 배운 개념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안 배운 개념 없잖아요. 텍스트 얼라인 모르시는 분도 없을 테고, 디스플레이 개념 모르는 분도 없을 거고, 패딩도 그렇고 보더 레디우스도 그렇고,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4단 구조로 본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드냐? 아니에요. 태그를 이런 식으로 쓰진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개념을 내가 잘 응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만드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뭐 혹시라도 강사랑 비슷하게 만들었다 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하신 거죠. 자, 이제는 뭐 너비는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